작년 11월 영국의 신문 선데이 타임즈에 실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가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는 데 원격 투시를 하는 초능력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미국 FBI나 CIA는 이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질 않았습니다. CIA와 초능력자가 합동으로 일을 한다. 마치 영화 속의 얘기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미 정보기관과 초능력자의 협력 관계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CIA는 정신과학 연구로 유명한 스탠포드의 한 연구소와 함께 보고서를 하나 상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미 CIA와 국방정보국 DIA는 1970년대부터 이미 초능력자들의 특수부대를 운영해왔다는 것입니다. 문건에는 20여 년간 그들의 원격 투시 능력을 평가한 결과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 투시를 한다는 것 자체도 믿기가 어려운데 국가에서 직접 그들을 관리하고 부대까지 구성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제작팀은 우선 사실 확인을 위해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취재팀은 미국 하와이에서 몇몇 전직 초능력 부대원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CIA가 비밀을 해제했다고는 하지만 20여 년간 특수부대에서 소속됐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난 글렌 휘튼. 그는 전직 특수부대원이자 지금은 방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글렌 휘튼은 갑작스런 취재팀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이미 그의 이력을 대강 알고 있었지만 그는 선뜻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한쪽에는 여전히 성조기가 걸려 있고 원격 투시에 관한 책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해병에 입대해서 20여 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한 글렌 휘튼. 그러나 특수부대원 시절의 얘기는 좀처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글렌 휘튼은 오래된 서류들과 몇 가지 자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들은 군 기밀 사항이라기보다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 보였지만 그는 계속 카메라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엄격한 비밀 보장 의무 때문이었습니다. When you conduct that activity, certain rules of application apply, which means the handling of the information is all in a classified process. So the sensitivity of the specific mission isn't really of interest because you're going to find something, you're going to find somebody. The problem lies in the normal classification of the handling procedures for that type of thing. And you're not supposed to divulge that. You know, you sign a non-disclosure agreement saying, okay, well, I'm not going to divulge the sources and methods. 함께했던 부대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특수부대에 남아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이 조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Actually, the specific missions and stuff like that, I cannot really discuss. But the general guidelines of usage of what you would want to use it for. Information that you don't know, that you need to know, that you don't have access to from other conventional types of platforms that normally would give you that information. 더 이상의 설득이 통하지 않을 듯했습니다. 결국 취재팀은 인터뷰와 촬영을 포기한 채 일단 물러나야 했습니다. 며칠 뒤 취재팀은 다시 글렌 휘튼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태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원칙에 관한 부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인 작전들과 훈련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로소 초능력 부대에 관한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So it was an area in which remote viewing could grow because you're getting very exotic information that's not available by any other source. But if it's the same information you can get from a satellite, then why use the remote viewer when the satellite is much more accurate? So
its employment is specifically to get information that you don't have access to rapidly otherwise. 미국에서 초능력 부대가 창설된 것은 1972년. 미소 간의 대립이 극심한 냉전 시기였습니다. 소련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능력자들을 이용해 첩보전을 벌였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A lot of instances that they already know that in the military that remote viewing was used, sunken Soviet submarine, some missing school teachers in the Philippines.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targets that remote viewing has been used. 이 특수부대는 1995년에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세상에 공개됨과 동시에 해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IA의 해산 발표는 곧 원격 투시에 대한 새로운 논쟁과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은 원격 투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호기심으로 남의 옷을 꿰뚫거나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이 원격 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1995년도 CIA 보고서에는 간략하게 투시 대상과 그것을 묘사한 그림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주로 상대국의 기관 시설이나 요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CIA는 이 보고서에서 비록 초능력 부대의 비밀 프로젝트를 이제 종결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이지 원격 투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능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특수부대를 해산시켰다는 CIA 발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초능력 부대는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특수부대원은 이 문제는 물론 과거의 활동 내용조차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초능력 특수부대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뒤로 부대를 떠난 일부 부대원들의 행적입니다. 사회에 나온 그들은 원격 투시의 전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격 투시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ABC 방송 산하의 하와이 지방 방송국 KITV. 이곳의 베테랑 앵커맨인 딕 엘기어. 그는 6년 전부터 전직 특수부대원인 글렌 휘튼에게서 원격 투시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취재팀을 만나자 자랑스럽게 자신의 원격 투시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We remote viewed an underground base in North Korea that they said was no nuclear material, and I was there. I was in it. I watched the North Koreans. They have old kind of computers. I could see their computers have green screens. These are old-fashioned computers. Now, I didn't know at the time I was at an underground base. 그의 원격 투시 경험은 일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일면 허황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A guard with a gun at a security checkpoint at a tunnel that goes back down with pipes and wires and lights, and it's a long, long underground tunnel. 그가 원격 투시로 봤다는 북한의 비밀 기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묘사돼 있습니다. 비록 실물과 대조해 볼 방법은 없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And it comes to you like a dream. The first time I had it, I thought, was that a dream I had? And I didn't know till I saw the target that, oh, that was remote viewing. The visual that you get can be dim and very fuzzy, like looking through Vaseline on a lens in a dark room, or it can be like an old-time movie, kind of black and white, brown-toned movie with kind of jerky motion, or it can be full, clear. I've had a couple times where I've done it where it's like, oh, it's so startlingly real, the full color, that I can't hold it. 글렌 휘튼에게서 원격 투시를 배우는 사람은 딕 엘기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팀은 글렌의 원격 투시 능력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는 엄격한 실험 조건이 아니고서는 테스트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시험하는 것마저 겨우 허락했습니다. I just want to make sure that clear because, at any given time, this guy could be the king or he could be the bum. So, Razor thin perception. It's so precise. Any little thing that throws you off, like, oh, we worry the camera, we worry about the results, kind of is could probably yes. his. Anything could throw off your psyche. Yeah. So, but we'll try. 방법은 취재팀이 서울에서 준비해간 사진 중에 하나를 즉석에서 골라 그것을 투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can you write that on the target? 글렌 휘튼의 원격 투시 방법은 참여하는 사람들에게서 임의의 알파벳을 부르게 하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는 것입니다. 이 알파벳은 그러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 투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수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Make sure. 원격 투시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끊임없이 적어가더니 다음 단계로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떠오르는 영감을 종이에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특별한 투시 능력을 발견하고 훈련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격 투시에 대한 호기심으로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스케치들 중에는 일면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스케치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투시 대상이 건물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봉투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자, 제작팀이 현지에서 고른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건물의 느낌이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일까요? 제작팀이 투시 대상으로 제시한 사진들 중에 그것이 건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봉투 속의 사진이 건물이라는 것을 맞췄다고 해서 그들이 원격 투시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사진과 그들이 원격 투시로 스케치한 그림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 건물 형태를 스케치한 사람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I've seen a man-made structure and like a little dome in the top, but I can't see it clearly, but I keep drawing the lines because I keep getting, and I wrote man-made structure. Okay.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뒤 글렌 휘튼이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It's a structured grass. 모두는 아니지만 스케치들 중 일부는 국회의사당의 건물적 특성을 잘 나타낸 것들이었습니다. So I saw the structure kind of rounded like that with a lot of lines in front. 딕은 또한 원격 투시 중에 국회의사당의 내부까지 들어가 봤다고 I 합니다. saw these people, and it's a high ceiling. I think some curtains or drapes, and the people in rows. I want to go find a picture of the Korean Assembly and see the real picture and see if it matches what I drew. 몇몇 실험자들은 건물 위에 그 주변 환경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Some curtains or drapes. It looks like the walls around the building near the structure, the target. So here again, I've seen this water flowing in here, and then I've seen like some people standing here, a few people. 봉투 속에 사진을 투시하는데 어떻게 주변 환경까지 떠오른다는 것일까요? I did not remote view that picture. My awareness went to that location. My subconscious heard the cars going in front, smelled the air, saw the people walking in and out. 원격 투시는 단순히 봉투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봉투 안에 사진을 매개로 해서 투시하려는 지역으로 직접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You don't have a lot of time to think about it. And if you start to think about it, then your imagination kicks in and you're not going to draw what you saw in that brief moment in time. It's mysterious. We don't understand how to turn it on or off. I mean, if I could sit down and do it every time, I'd make my job doing that. I'd go make a lot of money demonstrating it and having people pay me money to do it. But it's really hard to control. CIA에서 20여 년간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천재적인 초능력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원격 투시 연구와 초능력 부대 창설의 모티브가 된 잉고 스완. 그의 원격 투시 거리는 지구를 벗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초능력 부대의 나머지 원격 투시자들은 대개 15% 정도의 정확성 혹은 유사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mote viewing is not 100%. It's never 100%. So if you know that it's not 100%, it stands to reason that you could fail a test. And failing that test would not be demonstrative of failure of remote viewing. 원격 투시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은 정확성이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수 초능력자들만 모아놓은 특수부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here's a couple of rules. One, never trust a single source of information because it'll probably be wrong. Two, try to utilize the platforms that you have to get exactly the type of information you're looking for. But what if you need information that the satellite in the sky cannot see, or you just don't have access to it? So remote viewing was employed experimentally to see if it would be a good source for certain types of information that weren't available otherwise, that you just had no access to it. 이 사람의 이름은 잉고 스완입니다. 원래는 화가이자 다양한 방면으로 재능 있는 예술가였는데 원격 투시 능력도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의 능력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미국 초능력 부대의 시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잉고 스완은 지금까지도 미국에 현존하는 최고의 원격 투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원격 투시한 사례 중에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972년 그는 연구원들 앞에서 원격 투시로 목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토성의 고리처럼 보이는 얇은 띠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좋은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도 목성의 고리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뒤에 발사된 보이저 2호가 목성 사진을 보내오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진인데요. 이 목성의 고리는 지구에서는 절대로 관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잉고 스완은 지구상 인물 중 최초로 목성의 고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굳이 잉고 스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원격 투시는 분명 우리의 상식, 아니 현대의 과학을 뛰어넘는 현상입니다. 제작팀이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내에 돌아온 취재팀이 처음 만난 사람은 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혜숙 씨.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딱히 원격 투시인지 자신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취재팀은 먼저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을 때요. 전화했을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을 완전히 100%는 맞추지 못했다 해더라도 한 90점? 그 정도로는 이렇게 영상으로 떠올라서 보여요. 그 색깔이나 뭐 얼굴 형태 크기 이런 거 보이고, 또 저랑 이제 자주 오셨던 손님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너 어디 아프지 않냐 이런 거 다 느껴지고요. 그 집에 커튼이 무슨 색이다 이렇게 간혹 가다 그렇게 맞히는 경우가 있죠. 제작팀은 별도로 마련된 실험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실험실 주변에 사물이 비칠 만한 곳은 모두 차단하고 차혜숙 씨의 시각도 완벽하게 가리도록 칸막이를 준비했습니다. 칸막이는 성인의 키를 훨씬 넘는 것이었고 취재팀은 그제서야 다른 사무실에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을 실험실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장치로 검은 천을 씌워서 갖다 놓은 물건은 바로 소화기. 준비가 완료되고 차혜숙 씨는 원격 투시를 하기 위해 정신 집중에 들어갔습니다. 10여 분이나 흘렀을까. 지금 말해도 돼요? 틀려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납작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저한테는요. 납작하고 이렇게 기다랗게 느껴져요. 네모의 형태 틀렸어요? 네모는 아니에요. 기다랗게 이렇게 느껴지는 건 맞아요? 네. 기다랗게 이렇게 느껴지고 거기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흩어지는 형상으로 이렇게 뭐가 매달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차혜숙 씨의 묘사는 취재팀이 준비한 물건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느낌을 스케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연통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고 이렇게 여기에 무슨 이렇게 좀 우퉁불퉁하게 이렇게 무늬가 있고 이렇게 검붉은 톤으로 이렇게 같이 색깔이 좀 배합이 됐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림은 설명에 비해 좀 더 소화기에 가까워 보였지만 적중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령. 이렇게 뭐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뭘 이렇게 받친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삐죽하게 나왔다 이렇게 받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트로피 같기도 하고 뭐 아령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운동기구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케치는 단조로웠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뜻밖에도 아령이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다음에는 아주 복잡한 모양의 사물을 준비했습니다. 난 이쪽으로만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하병은 솔직히 저거 이렇게 무슨 투명한 거 맞죠? 투명하게 이렇게 짜룩짜룩해서 거기 밑에 뭐 이렇게 리본 같은 거 맸어요? 이번에는 대본에 꽃병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실험이 거듭될수록 차혜숙 씨의 적중률은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꽃병이 보였어요. 그리고 꽃이 보였어요. 꽃병 바로 아래에 꽃이 매달려 있다 이렇게 느꼈고 차가운 느낌이 왔었어요. 꽃병이 맨 처음에 유리병으로 보인 게 아니라 사기로 보였어요. 사기로 보이고 차가운 물체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몸으로 느껴지고요. 표현에 의하면 그녀는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혜숙 씨의 느낌일 뿐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재팀은 거리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차혜숙 씨로부터 5m가량 떨어진 곳에 전화기가 놓여졌습니다. 그녀는 어느 방향, 얼마나 먼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 옆에 의자가 있는데 여기다 몰청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걸쳐놓은 것 같지는 보이고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동그래 갖고 여기 무슨 고리가 달린 것 같아요. 고리가 달린 형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요. 전화를 원격 투시하는 데는 이전과는 달리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안에 동그래가지고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도 느껴지고 뭐가 이렇게 빗살무늬 이렇게 가느다란 줄이 이렇게 쳐진 것 같이 느껴지고요. 꼭지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게 뭐야? 이번에도 투시 대상에 대한 묘사는 비교적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서인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끝내 전화기라는 것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눈앞으로 떠오른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뚫고 보는 것 같. 이 벽이 이렇게 느껴질 땐요. 여기 옆에 있는 벽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거기 문 앞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그것만 이렇게 확실히 보여요. 그러니까 벽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 옆에 벽이 가로막았다 이런 거는 생각 안 나요. 인간에게 잠재된 초월적 능력을 연구하는 인체과학연구원. 여기서는 실험자들이 원격 투시를 하는 동안 그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뇌 사진에서 역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고도의 창의력과 인지력, 추상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활성화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각 기능을 발휘할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시각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의 그 후두엽이라는 뇌의 뒤쪽 부분에 이 기능에 의해서 이런 그 시각적 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ES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전두엽 부분에 그 기능이 강하게 활성화되고, 오히려 그 시각적 그 인지 기능이 존재한다는 이 후두엽 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활동이나 그 뇌의 그 신경세포들의 활성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각각 다른 부위에서 오감각을 관장합니다. 청각은 측두엽에서, 시각은 후두엽에서, 그리고 후각은 측두엽 위쪽에서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본다는 의미가 포함된 그 명칭과는 달리 시각기관은 원격 투시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기는 이 사람은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시각이나 청각 이런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안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그 정보들에 대해서 시각이나 청각을 이용하지 않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초능력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원격 투시의 원리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각 이외에도 정신 능력으로 발휘되는 또 다른 감각이 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기존의 오감각과 구분해서 ESP, 즉 초감각적인 인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초능력은 이 ESP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격 투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투시 대상이 사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 특히 환자들을 원격 투시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 출판사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명상 수련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명상 수련의 효과로 원격 투시도 가능해졌다고 하던데요. 그들은 주로 환자를 투시한다고 합니다. 취재팀은 그들의 원격 투시 능력을 보기 위해 미리 환자들의 명단을 준비했습니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한 사람 하게 되면 이영식 22세 남자 부산 광안동. 그들 역시 짧은 시간의 집중을 통해 투시 환자들의 증세를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이렇게 여기 침방을 하고 바지는 파란 바지 입었고 쪽 다리가 왼쪽 다리가 꺾여 있어요. 저도 제가 봤을 때도 바라봤을 때 이쪽이니까 본인은 왼쪽일 거예요. 그리고 뇌성마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뇌 쪽이 이상. 뇌 쪽도 왼쪽이 이상하고 혈색이 노랗게 느꼈고 머리에 이상이 있는데 뇌성마비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뇌성마비 증세를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는 골 이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김소리 여자. 다음은 서울에 있는 10살의 여자 환자. 실험자들에게는 이름과 성별, 나이, 주소지나 병원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잠시 후 중년의 실험자가 갑자기 소리를 내뱉습니다. 사도라고 그래요. 여기다 붕대가 게 있고 눈만 새카맣게 했네. 중년의 실험자는 전신 화상의 증세 혹은 외형을 정확히 맞췄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이미지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 이름, 나이, 그다음에 사는 주소, 성별 그 정도 한 5가지 정도 인포메이션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치해오는 거죠. 캐치해서 어떤 사람은 영상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느낌으로 올 수도 있고. 원격 투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것도 각도에 따라 보긴 하지만 역시 명상 수련을 한다는 장미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음을 읽는다든가 제가 했던 어떤 건강적인 에너지장을 읽는 거는 똑같은 방법의 원리인데 저는 그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마음을 읽는 데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것이 글자라는 형태로, 느낌이라는 형태로, 이미지라는 형태로 다시 내게 되돌아옵니다. 장미 씨에 따르면 우주 안의 모든 사물과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기억과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 탁자이잖아요, 그죠? 나무 탁자가 지금은 탁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얘가 탁자가 되기 전에는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소나무일 수도 있고. 근데 얘 느낌은 소나무예요. 얘는 아마 이렇게 만약에 얘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나는 아직 나무예요라고 말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모든 존재에 각인된 기억과 정보는 에너지 혹은 기의 형태로 움직이고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조차도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이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초능력은 아직 비현실적인 세계에 속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원격 투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수준이 늘 비슷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조절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전직 특수부대원도 군 작전에서 원격 투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당장의 성과를 원하는 조직에서 원격 투시에 관한 연구가 20년 이상이나 지속된 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라거나 사용법을 알 수 없는 연장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원격 투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Everyone can do this to some extent. It's just like the analogy is like playing piano. Anyone can be taught to play piano. Some people are going to play like chopsticks and very simple twinkle twinkle little star type of music. Some people can become very good and play concert pianist. But everybody has some ability. This is a natural ability. Everyone has intuitive ability. 글렌 휘튼이 원격 투시를 발휘하게 된 과정도 어떤 면에서는 딕의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글렌 휘튼이 원격 투시 부대에 합류한 것은 1970년대 후반. 그가 유럽에서 상대국들의 암호 통신을 도청하는 임무를 띠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청 중에 통신을 하고 있는 상대 병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군의를 찾아갔지만 그의 정신적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They had people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o knew about the phenomena, the late 60s and the early 70s, by several different organizations within the military communities. That includes the Navy, the Air Force, the Army. 통신병들 사이에 글렌 휘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군 정보부는 이들을 모아 본격적으로 원격 투시 부대를 꾸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이 갑자기 원격 투시를 하게 된 것은 일종의 최면 효과였습니다. 글렌 휘튼은 누구에게나 잠재된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합니다. You can use remote viewing like help police solve crime, missing people, archaeology, find lost information. Like if you need a dinosaur, remote viewers ought to be able to tell you where the dinosaur is buried. You know, so any application that you think of. 환자를 투시한다는 명상 모임에서도 남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맞추는 걸 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그 실제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을 상상해주고 이렇게 다시 깨어 나오는 거죠. 과연
원격 투시 능력을 실용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국내에서 초능력 연구가 가장 활발한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몇 년 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외국의 초능력 연구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교통 통신 기술에서 텔레파시 통신.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의욕적으로 진행되던 초능력 연구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그게 확연히 눈으로 드러난 겁니다. 아, 해외 쪽에서는? 네, 해외 미국 그 컨퍼런스에서. 그 증명할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지금도 없죠. 예. 그렇죠. 예, 염력을 한다 그러면 어떤 몸에서 뭐가 나와 가지고 어떤 물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투시도 마찬가지로. 투시도 역시 어떻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게 이론도 없지만 측정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면 그걸 오히려 이제 그건 접어두고 그럼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럼 그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본 거죠. 과학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과학의 역사는 더욱더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에 도전하는 역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원격 투시. 그것은 혹시 한계에 부딪힌 물질과학의 문을 열어줄 또 다른 열쇠가 아닐까요? All humans have this non-local awareness. All humans can prove to themselves that there's more to them than just their physical body, that they have this other part of them that's separate from the body. So it's very, very important, and I want to see that get out. Scientifically validated, taught to more people, and let more people realize this amazing, fantastic skill. 원격 투시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추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원격 투시로 보이는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사실 원격 투시를 비롯한 많은 초능력들은 이미 오래전에 퇴화된 감각일 수도 있고 그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의미 없는 현상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과학기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연구할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요? 초능력 현상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